2014년 발생한 서울 송파구 새 모녀 사건 8주기를 맞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복지 사각지대 빈곤층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0대 대선을 10여일 앞두고 부처님 탄생지에서 이윤된 평화의 불이 여야 각 당에 건네졌습니다. 국민 통합의 대선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제62기 3.2 3인위기 수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26명의 예비 스님이 새롭게 배출됐습니다. 조계종 사회부가 사찰림의 고유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숲가꾸기 사업이 이뤄지도록 돕는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한국다문화불교연합회 회장 담마키띠 스님이 고국 스리랑카로부터 한 스리랑카 불교 총괄 책임자로 임명받았습니다. 담마키띠 스님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지난 2014년 서울 송파구의 새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우리 사회 안전망과 복지 전달 체계를 돌아보게 했는데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이 송파 새 모녀 사건의 8주기 추모 행사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류기한 기자입니다.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도 어느덧 8년이 흘렀습니다. 어둡고 눅눅한 반지하 월세방에서 죄송하다는 편지와 함께 이들 모녀가 남긴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은 우리 사회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빈곤에 허덕이는 이들이 적지 않고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god만 번들하고 정작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기지 않는 쑥빈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발전의 결과를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송파 세모녀의 추모일을 맞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송파 세모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추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사회노동위는 송파 세모녀 49제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추모제를 봉행해왔습니다. 송파 세모녀 등의 원곤 영가님들의 본래면 추모제는 엄숙하고 정돈된 의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조계종 산호위 스님들은 차가운 바닥에 앉은 채 목탁 소리에 맞춰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송파 세모녀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속에 세상을 떠난 가난한 이들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발언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너무나 외롭고 아무도 찾아온 일 없어 충격받고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49제부터 제가 모시고 가난과 질병 그리고 기초생활 의무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한국 사회가 가난 때문에 죽어나가는 세상은 바꿔줘야 된다. 참석자들은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 등을 촉구하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있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의 미비점을 규탄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철저한 고립 속에 사회보장 체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난에 빠지는 순간 철저히 고립되고 차별받는 사회에서 빈곤은 개인의 책임인가? 우리는 빈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빈곤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는 사회로의 이행을 요구하며 그 길은 가난한 이들의 권리 보장과 차별 철폐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 불교계는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을 보듬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빈곤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데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부처님 탄생지 네팔 룸비니에서 한반도로 이윤된 평화의 불이 여야 각 당에 건네졌습니다. 치열한 정쟁의 중심인 서울 여의도 여야 중앙당사에 각각 봉안된 평화의 불은 국립통합의 선거가 되길 기원하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부처님 탄생지 네팔 룸비니에서 채화된 평화의 불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봉안됐습니다. 평화의 불을 들고 당사를 찾은 조계종 전 군종특별교구장 해자 스님은 진영 간 대결은 정책이 중심이 돼야 하며 최우선 가치도
국민 통합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영 논리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 통합임을 명심하고 정책은 경쟁하되 통합은 훼손되지 않도록 하옵시고 부처님의 자비와 원용화합으로 평화를 담보할 수 있도록. 이를 경청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선대위 총괄 상황실장은 최근의 우크라이나 사태로 남북 평화 통일의 의미가 더 소중하게 다가온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확보해놓고 그래야 평화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와중에 통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고 우리 이재명 후보께 또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해자 스님은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평화의 불을 전했습니다. 국태민안과 평화통일 발언의 취지를 들은 이준석 야당 대표도 평화의 불이 대선 국면에서 갖는 특별한 의미를 가슴에 새기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많이 가르침 주시고 하는데 또 이렇게 더구나 평화의 불을 또 이렇게 저희 당에 이렇게 인도해 주심에 대해 가지고 감사하고 저희가 꼭 선거 때까지 잘 이 평화의 뜻을 새기면서 글씨를 잘 우리가 복원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당사에 평화의 불을 전달한 해자 스님은 대선이라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한 민족임을 잊지 말 것을 정치권에 당부했습니다. 선거로 서로 다투지만 우리는 다른 민족이 아니고 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다툼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고 평화롭게 경쟁하시라고 이 평화의 불을 전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불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대선 전국 속에서 정치권의 국민 통합의 길을 밝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의 정식 스님이 되기 위한 첫 관문인 3.2.3인에게 수계교육을 통해 26명의 예비 스님이 새로 배출됐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제62기 3.2.3인에게 수계교육을 진행해 남행자 10명, 여행자 16명이 3.2와 3인이계를 수지했습니다. 남여행자들은 수계교육 회양에 앞서 5급 승가고시를 치렀고 승가고시에 합격한 행자들이 3.2, 3인이계를 수지해 조계종의 정식 스님이 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번 수계교육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일정을 대폭 축소한 가운데 진행됐고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법문을 통해 지속적인 배움과 정진으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이 우리 사회에서 널리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불교적 가르침을 담은 비대면 통일교육 영상자료 통일정토로 가는 길을 제작 배포했습니다. 영상자료는 사성제의 관점에서 분단 문제와 평화 통일을 해설한 교재 불교와 통일을 기초로 하고 최근 변화하는 남북 정세와 이슈 등을 보탰습니다. 특히 남북 불교도가 함께 복원한 신계사 불사의 구체적인 추진 배경과 성과 등을 만날 수 있고 화쟁 사상을 바탕으로 한 평화의 중요성도 담겼습니다. 통일교육 전문가와 민추본 회원 등이 참여하고 국립통일교육원이 영상과 사진을 제공한 자료의 모든 영상은 민추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민추본은 많은 사찰과 단체가 다양한 통일교육과 행사에 활용해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이 사찰림의 고유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숲가꾸기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부는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한 사찰의 이해를 돕고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찰림 기능 향상을 위한 숲 가꾸기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교구 본사에 배포되고 종단 홈페이지에도 게재된 보고서에는 숲 가꾸기 사업으로 발생한 피해 사례와 문제점, 단계별 체크리스트 등이 수록돼 있습니다. 사회부는 최근 일부 숲 가꾸기 사업이 지자체나 산림조합의 제안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사찰림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이번 보고서를 기반으로 사찰 숲 가꾸기 피해 사례와 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 과정을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BBS 불교방송 후원 공덕주 모임인 만공회 홍보대사에 인기 트로트 가수 장미화, 박정식 씨가 위촉됐습니다. 이선재 BBS 사장은 어제 BBS 본사 접견실에서 장미화, 박정식 씨에게 만공회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두 가수는 큰 임무를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만공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에 이선재 사장은 만공회 후원 공덕주들의 도움으로 불교방송이 성장하고 있다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장미화, 박정식 씨는 재작년 말부터 BBS 라디오 특별 생방송 만공회 공덕주를 모십니다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BBS 만공회 홍보대사로는 국악인 남상일, 배우 김혜옥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고종 중앙승가강원 총동문회가 경남 하동군 와룡사에서 총동문회 임원진 워크숍을 열고 동문화합과 불교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원진 스님들은 올해 강원 내 대교가와 사교가 스님 6명에게 인재불사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의결했고 동문화합을 위해 수륙제와 영산제 봉행, 세미나와 초청 강연, 선수행, 성지순례 등의 불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워크숍에서 총동문회 임원 스님들은 육성기금 조성, 홍보 복지 기능 강화 등 구체적 동문회 활성화 방안에 관해 폭넓은 논의를 펼쳤습니다. 또 좋은 구경과 좋은 안건으로 이 총동문회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를 발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고종 반야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을 전하며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반야사는 동지기도와 정초기도, 정월 보름기도 기간 신도들이 십시일반 올린 공양미와 서광사에서 후원해준 쌀 1,340kg을 이웃에 전달했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항상 다 건강하시고 코로나 무탈하시고 다 평안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반야사는 바람일 실천도량으로 2011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자비의 쌀 나눔을 펼치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불교라는 울타리 속에서 국제사회의 협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다문화 불교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담마키띠 스님이 최근 고국 스리랑카로부터 한 스리랑카 불교 총괄 책임자로 임명받았습니다. 현지에서 스리랑카 대통령으로부터 위촉 인증서를 받고 돌아온 충남 아산 마하위하라 사원의 담마키띠 스님을 전경윤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예,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이 한국다문화불교연합회 회장이시고 아산 마하위하라 사원의 주지시죠? 네, 맞습니다. 담마키티 스님, 이제 스리랑카 출신이시고, 네. 스님께서 한국 스리랑카 불교 총괄 책임자로 위촉이 되셨는데, 네. 스리랑카 대통령이 위촉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스리랑카에서 2년에 한 번씩 이어지는 이제 불교 행사가 있는데, 예. 그거는 이제 국가 자원에서 이어지는 행사거든요.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나요? 네, 그래서 사실 네. 이거는 이제 정치 권한을 네. 벗어나서 네. 라만야파 전단 전종 큰 스님 비롯한 불교계에서 대통령한테 요청해서 대통령이 이제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전달하게 되고 예. 그러면서 이거를 그만큼 이제 그 무게감을 받게 됐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책임자는 대통령이 임명 안 했어요. 그동안. 네, 예, 그렇죠. 그런 이제 그 알고 있습니다. 예. 스리랑카의 라자 팍사 대통령이 네. 스님을 이렇게 임명을 하면서 또 한국과 스리랑카 교류 발전에 그동안 많은 이바지했다, 공이 네.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특별히 스님께서 이제 임명이 된 이유가
이런 공적이 인정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사실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과 스리랑카 간에 이제 아마 지금 기류가 44년 정도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도 불교 국가고 한국도 불교의 국가이지만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역할이 서로 간에 어떤 교류 역할을 아마 정부에서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한국과 이제 스리랑카의 불교적인 어떤 소통을 좀 임의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개인적으로 이제 저게 전단 전문전 스님 비롯한 이제 큰 스님들 한번 뵙고 소통을 좀 하면서 두 그 국가의 불교에 대한 어떤 새로운 좀 인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스님께서 그동안에도 이제 우리나라에 오셔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한국 스리랑카 불교 총괄 책임자로 이제 정식 임명이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역할이나 활동에서 뭐 또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 사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제가 개인으로 이제 마하비하라 어떤 하나의 사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 스리랑카 한국에 계시는 스리랑카 스님들이 이제 20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법단도 6개 정도 되시고 그리고 그 스님들과 함께 이제 불교 스리랑카 불교를 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산의 마하위하라 사원이 우리나라에 있는 스리랑카 사찰 가운데 이제 어떤 중심 이렇게 보면 되죠? 네, 그렇죠. 이제 최초의 그 스리랑카 그 건립된 사찰이거든요. 거기 그래서 아마 큰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스님들이 많은데요. 스님께서 한국 다문화불교 연합회 회장이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님들에게 또 뭐 이제 경험 같은 것도 많이 알려주시고 도움도 많이 주시고 계시죠. 네, 사실 우리가 2019년에 하반기 때 다문화 불교 연합회 창립했는데 그때 아마 불교방송에서도 제가 그 인터뷰 좀 했거든요. 그때 근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우리가 많은 활동을 이제 못했지만 이제 스님들 간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어떤 교류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들이 서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만나고 있어요.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이렇게 만나서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님들한테 항상 이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바로 언어 능력을 가져야 된다. 한국에 무조건 오면 언어를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스리랑카 불교는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남방 불교 국가인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스리랑카 불교의 특징이나 어떤 장점, 진면목 이런 거 좀 소개해 주십시오. 사실 그 스리랑카 불교라고 하면 이제 산자부 불교, 남방 불교. 지금 그 산자 불교가 스리랑카에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대국, 미얀마, 라오스 이런 거는 이제 그래서 또 하나는 불교의 원시 가르침, 뭐 발리 경전이라고 하고 그 니카야라고 하고 이런 가르침은 바로 스리랑카에서 암송어로 내려오고 기원전 1세기쯤에 이제 기록하게 됐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보존하게 되면서 오늘날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불교 어떤 전통적인 가르침을 부처님 원시 가르침을 지켜오는 나라 이런 쪽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불교 부처님 말씀을 오래오래 세상에 머물기 위해서 많은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지도 있으면서 불구하고 불교에 대한 어떤 그 신심과 이제 깊이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스님 뭐 한국 불교도 많이 이제 공부하셔서 많이 잘 알죠? 네. 불교도. 올해 스님께서 지금 아산에 계시잖아요. 네. 특별한 계획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2020년에 세계 불교
법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한국에 계시는 모든 외국 스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닭발을 행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예외에 이제 이주민들도 같이 함께 모이면서 그 아산에서 그런 법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국가의 이제 큰 스님들 한번 모셔서 그래서 이런 계획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게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 법회를 이어나가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아, 코로나 이후에 네네. 그 행사를 갖는다 그 말씀이시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문화불교 연합회가 주관하는 행사인가 보요. 네네네. 예. 정식 명칭이 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예, 주세요. 사실 그 세계 불교 법회인데 세계 불교 법회. 법회인데 이제 그 스리랑카와 다문화 불교 연합회를 함께 주관하는 행사로 이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다문화 불교 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신 담마 기티 스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를 실감 콘텐츠로 채우는 프로젝트 광화시대가 마무리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어제 저녁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광화시대 개막식을 열고 8개 콘텐츠 중 마지막으로 광화벽화를 공개했습니다. 서울시는 여의도공원의 위상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3월 25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내용은 여의도공원을 문화, 관광, 예술 등 다양한 도심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예비 심사와 본 심사를 거쳐 20작품이 선정되며 최우수작 3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아라가야를 대표하는 성곽 유적인 경남 함안 안곡산성이 경남도 지정문화재로 예고됐습니다. 낙동강과 창녕 지역까지 모두 가시권에 들어오는 곳에 자리한 안곡산성은 아라가야가 신라 등 주변 세력의 침입을 막기 위해 군사적 요충지에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2월 26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